자, 봅시다.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나는 누군가가 도현이를 때려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막 쌤이 때리세요. 좋아가지고, 아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순 없죠. 야,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너희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 갑니다. 자, O2F2 분자궤도 함수 기억나죠? 네.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그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죠? 네. 여기. 자, 여기가 지금은 누구가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원자 번호가 작게 되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해요?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이게 파이가라면서 안정하고 이게 뒤집어졌었죠. 그렇죠? 왜요? 그래서 그 얘기 했었고요. 자, 이때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산소가 됐건 플로린이 됐건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전자 배치를 다 배치를 시키면 1s2, 2s2, EP4, 아니면 EP5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럴 때 깨리요. 보통은 자, 누구만 고려해요? 제외가 보통은 최외각 오비탈만 고려하잖아요. 그런데 설마. 옥스토비 책에선 이 내부 오비탈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고려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게 그림으로 나와요. 무슨 누구 말입니까? 마음대로. 자, 사실 뭐 불가능한 거예요. 뭐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리면 되죠. 네, 그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화학적 반응성은 이렇게 최외각 오비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개념적으로 1s 오비탈 사이에 분자궤도 함수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거까지를 지금 다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됐죠?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 보세요. 바로 1s 오비탈과 1s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 시그마 결합과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나타나는 걸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s 오비탈은 그 자체로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계란에. 게라드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계란에. 함수값 부호가 플러스로 표면의 함수값 부호가 다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것이 그 오른쪽에 있는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분포가 동일할 수 있다고요. 그죠? 네. 동일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동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이구,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 여기선 뭐가 일어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는 상쇄 간섭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오비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얘 같은 경우 오강. 그건 진짜. 요렇게 모두 다 함수값 사인이 플러스가 되죠?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쪽은 중간에 난데없이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노드가 만들어지고 너드. 그것에 대해서 함수값 사인이 이렇게 플러스인 쪽과 이렇게 마이너스인 쪽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됐죠? 네. 이때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인 건 이제 뭐 다 알겠죠? 네. 그리고 노드가 생길 때는 여기다가 뭐를 표현해 주죠? 노드 생길 때는 여기다 뭘 표현해 주죠? 백설표 표현해 주시면 되죠. 왜요? 나는 안티본딩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 분자궤도 함수는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게라데. 당연히 게라된 거 아시겠죠? 아, 원점 미칭이야. 게라된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은 게라데 운게라데예요. 운게라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는 그 유명한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는 면 대칭. 그게 지금 바로
여기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시그마 게라데 본딩, 시그마 운 게라데 엔타이 본딩. 됐죠? 됐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1s 오비탈 말고 2s 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이제 각 원자들의 2s 오비탈을 그렸는데 2s 오비탈부터 뭐가 나타날 수 있죠? 2s 오비탈부터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2s 오비탈은 자체적으로 뭐가 있죠? 2s 오비탈은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L. 바로 레디얼 노드요. 어.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사상 많이. 방사상 마디. 자, 마디를 중심으로 뭐가 바뀌죠? 마디를 중심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죠? 네. 네. 기억나오? 기억나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부가 플러스 함수값이 되면 그 바깥쪽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함수값이 됐죠? 입체적으로 그리기는 어려워서 단면 구조로만 그릴게요. 알겠죠? 네. 단면 구조. 자, 그거는 어디서도 마찬가지겠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점선으로 그린 게 뭐라고요? 점선으로 레디얼 노드.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그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두 모양이잖아요. 내부가 플러스면 네, 외부가 마이너스. 레디얼 노드를 지나자마자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요. 와우. 왜 부르시는 됐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면, 그죠? 그게 노드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진짜예요. 입냄새.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당연히 또 잘 보세요. 잘 봐. 함수값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레디얼 노드를 지나는 순간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동시에 만나는 영역이 조금 더 많죠. 네.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보강 간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인 쪽이 겹쳐지니까 이쪽은 상쇄 간섭이 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은 바로 이게 됩니다. 잘 보세요. 내부적으로도 플러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가깝게 있다면 만나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플러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좀 살짝 함수값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인 함수값 영역이 확대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은 많이 겹쳐지죠. 네. 그래서 이때 함수값 전체가 요렇게 마이너스인 부분의 함수값이 더해져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와. 이게 사실은 ES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알겠죠?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ES와 ES들 사이의 상쇄작용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선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직접 만나죠. 네.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직접 만나다 보니까 요 내부에서 여기 바이에를 미는 거 같아요. 어? 플러스인 부분 보이세요? 네. 이 부분의 함수값이 확 축소가 되고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만나다 보니까 마이너스 영역 쪽의 함수값도 확 축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바깥쪽에는 마이너스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랑 더해지면서 이 또한 상쇄가 크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함수값이 대부분 사라지고 함수값이 요런 정도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선 또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만나는 여기에서 함수값이 대부분 상쇄돼서 소거되고 플러스인 부분만 겨우 그냥 요 정도 남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됐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노드. 노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됐죠? 네. 됐죠? 그래서 이때 제시되어 있는 요 둘이가 자, 또 누군지 살펴보면 자, 여러 번 훈련했으니까 이제 됐겠죠? 핵관축을 돌렸을 때 변화 있어요? 변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려졌건 이렇게 그려졌건 핵관축을 돌렸을 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시그마의 파이예요. 시그마요. 둘 다 시그마죠. 둘 다 시그마죠. 어,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시그마 중 노드가 생기는 애한테는 관습적으로 뭘 붙일 수 있죠? 백설표. 그 다음 얘는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이 시그마 본딩은 게라데죠? 네. 그 다음 얘는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운게라데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이씨, 그럼 맞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요 두 개를 표시한 거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게라데 본딩, 게라데 운게라데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S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을 이 그림만 주로 그렸었죠. 근데 이제 ES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건데 예전에 이제 요 내용을 그 뭐냐면은 승호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잘못 대답했어요. 아야 하승우. 그래서 이제 ES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을 내가 잘못 설명을 한 것이 있어서 요 부분을 승호가 꼭 보라고 주변한테 얘기해 줘야죠. 알겠죠? 알겠죠? 네. 솔직히 선생님 하승우 싫죠. 그리고 지금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지환이가 질문을 해서 지환이에 대한 해설을 위해서 이제 요것도 지금 같이 설명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환이가 물을 때 내가 이거 옛날에 승호가 질문했는데 승호한테 내가 잘못 대답한 것 같다를 슬쩍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수정을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사실 잘 봐요. 이거하고 이거 사실 같은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요 둘은 1S끼리의 상호작용이고 요 둘은 2S끼리 상호작용이니까요.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분자기도 함수 표시를 하니 시그마 게라데, 시그마 운게라데, 시그마 게라데, 시그마 운게라데 이거 표시가 뭐 똑같잖아요. 네. 이럴 때 관습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이게 또 관습이라서 책마다 약간 노테이션이 달라요. 근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 2 뭐야? 아. 저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여기다가는 1, 여기다가는 2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까 지한이가 질문한 거네요. 여러분 원자 오비탈 설명을 할 때 앞에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주양자수가 클수록 안정한 거예요? 작을수록 안정한 거예요? 작을수록. 작을수록 안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1이다, 2다, 3이다 라고 하는 넘버링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작을수록 뭐한 거다? 큰 것에 비해서 더 안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봐요. 시그마 게라데, 시그마 운게라데가 1이면 그게 2보다는 뭐하다? 더 안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궤도 함수 앞에 1, 2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옥스토비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지라 이게 중달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ES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이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됐죠? 자, 그 다음 위 줄게요. 위 준다? 네. 줄게요. 으쌰. 그 다음 3. 자, 나 썼죠? 빨리 쓰세요. 삼 좀 길어요, 쌤. 그런 말 좋아하네요. 자, 역시나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두 원자의 지축으로 향하고 있는 두 개의 피제트 오비탈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였어요? p 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였어요? 운게라데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값 분포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것이 다른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연출해 보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부호가 같게 오버랩 되는 경우는 보강,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요 점에 각각 원자 AB의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 원자핵에 대해서 원자핵 결합축, 핵간축 너머의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면 오버랩은 여기서 주로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거의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어도 요쪽 부분의 전자밀도, 요쪽 부분의 전자밀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나 여기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 영역이 중요한데 이렇게 오비탈 사인이 같아서 보강 간섭이 되는 경우는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이렇게 확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마치 사탕 포장해 놓은 것처럼요. 자,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동시에 만나니까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급격하게 훅 줄어들고 훅 줄어든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노드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럴 때 위아래 모두 시그마겠어요? 파이겠어요? 둘 다 시그마인 건 알겠죠? 핵간축에 놓고 돌렸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시그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게라데 운게라데 따져볼 건데 이거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이거 게라데 알겠죠? 이건 뭐예요? 운게라데죠. 그 다음 노드 생겼으니까 무슨 표시? 백설표. 그걸 지금 어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 시그마와 이 시그마 엔타이 본딩은 앞서 표현 무슨 표현을 써주면 좋겠어요? 무슨 표현 써주면 되겠어요? 무슨 표현 써주면 되겠어요? 3. 뭐 써주면 되겠어요? 3이네. 바로 3이요. 아이 그 참.
그냥 순차적으로 1, 2, 3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앞에다가 관습적으로 3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노테이션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해결해야 될 거 파이 그래프 나타나죠? 네. 자, 요거 보시면은 요 지축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요거 수직하게 있는 2px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피오비탈은 아시다시피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운게라데니까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게 비원자에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한쪽 함수값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이 플러스겠죠. 플러스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강간섭, 위에서는 상쇄간섭이 나타나겠네요. 그럴 때 이때 보강간섭이 나타나면 플러스인 영역과 마이너스인 영역의 함수값이 팩간 영역에서 더하기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상쇄간섭이 벌어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노드 만들어지고 플러스인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함수값이 헷간 영역에서 확 줄어들고요. 자, 당연히 이건 시그마 파이 뭡니까? 이건 뭐 너무 많이 그려서 파이인 거 알겠죠? 네. 자, 왜 헷간축을 자꾸 돌리면 일정해요? 자꾸 변해요? 네. 자꾸 변하니까 파이라고 했어요. 이때 노드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무슨 장식을? 백설도. 백설표. 자, 그리고 파이 본딩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파이 본딩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이건 면대칭이죠. 그런데 파이 엔타이 본딩은 면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원점 대칭이니까 게라데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표현해 놓은 게 각각 얘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게라데 운게라데 표시를 쓰면 얘는 운게라데, 얘는 게라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파이 결합인데 이때 관습적으로 여기에 1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1은 뭐냐면 바로 처음 나타나는 파이 결합이란 뜻이에요. 호라. 그래서 사실은 1은 쓰나 안 쓰나 뭐 큰 상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 위에 파이 결합을 그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릴 뭐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1을 굳이 예쁘게 넣어주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파이 운게라데, 파이 게라데에 대해서 각각 1 그리고 얘들도 이렇게 1 이렇게 앞에 부호를 넣어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내가 준 책에 있는데 요거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호한테 보면 이거 꼭 보라고 해야겠죠? 네. 네. 선생님 승호 너무 뚱뚱해요. 오, 갑자기. 왜요? 선생님보다 뚱뚱해요. 자, 원리 기억하시고 오늘 오전에 했던 거 꼭 보세요. 알겠죠? 네. 컨주게이션 꼭 복습하세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